안녕하세요. 자, 식품미생물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 부분이라든지 기출문제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공부 시작할 때 차례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 부분 보시면은 자, 오늘은 이제 미생물에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미생물의 정의와 미생물학의 발전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총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또 미생물의 분류 부분에서 한 문제, 그 다음 세균과 방성균 부분에서 3문제에서 4문제, 그 다음 그러니까 세균 부분이 3문제, 방성균 부분이 한 문제 이 정도가 되고요. 바이러스 앤 박테리오파지에서 한 문제, 그 다음 곰팡이 버섯 부분에서 3문제, 효모 부분에서 3문제. 자, 봐보세요. 그러면은 세균, 방성균이 3, 4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곰팡이 버섯이 3문제, 효모 3문제, 여기에서 10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의 절반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10번 보시면은 목차 10에 보시면 식품 미생물의 발효와 부패라고 했잖아요. 이거랑 연결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효 부패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빼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0장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 부분에서 발효 부패로 해서 10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다음 조류 부분에서도 한 문제, 그 다음 미생물의 생육 환경 미생물 제어 부분에서 12장에 보시면은 미생물의 실험법 있잖아요. 이거랑 관련 지어서 3문제에서 많으면 5문제까지 나와요. 밑에 미생물의 실험법까지 관련돼서 3문제에서 5문제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효소, 대사산물 한 문제, 그 다음 미생물의 유전과 변이 부분도 한 문제. 자, 미생물의 실험법은 아까 위쪽에서 8번, 8장 보시면은 8장에서 여기랑 연결시켜서 굳이 나눈다면 8장이 3문제 정도라면은 실험법 부분도 한두 문제로 해서 연결이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프린트물을 따로 드리질 않았는데 우리 이론 공부했던 12주차 걸쳐서 이론 공부했잖아요. 이 책이 워낙 제가 정말 컴팩트하게 딱 요점 정리만 넣어놓은 이론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론서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론 정리 파일을 따로 드릴까 하다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 부분으로 같이 정리하면서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라서 이론책 안 갖고 오셨죠. 안 갖고 오셨는데 항상 이 책 들고 오시고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이 챕터 하기 전에 이론 부분 반드시 3번에서 5번 다시 공부하시고 문제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3번에서 5번은 읽는다,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제가 요점만 넣어놓은 이론서예요. 요점만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모든 문장 이제 꼼꼼하게 다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핵심 노트 부분은 따로 언급은 하지 않는데 다음 주부터는 공부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미생물학의 이제 첫 번째 장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1장 1페이지 보시면은 그리고 그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출문제 분석 이런 거 단원별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풀고 들어오셔야지 빈 걸로 들어오셔서 1번의 답이 2번이라네 2번의 답이 1번이라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거 뭐였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앞쪽에 다시 이론서 찾아보시고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200배 300배로 나는 거지 수업시간에 우리가 답 체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답 체크할 거면은 그냥 기존에 출판사에 나와 있는 정답지 있는 문제집 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는 풀고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생물의 정의, 미생물학의 발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신이 고안한 1번 문제 항상 기본 문제예요. 자신이 고안한 현미경으로 해서 빗물의 작은 생명체 그래서 animalcules라고 했죠. 그래서 작은 생물, 동물이다, 작은 소동물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를 관찰해서 미생물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미생물학의 발전에 공헌한 과학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 4명의 이름들 있잖아요.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생물 속생설. 류에노크가 바로 최초로 이제 미생물을 발견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리베노크라고 하는 거고요. 코흐라고 말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질병에 있어서의 이제 각각의 원인균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순수분리한 사람, 코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사람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다음 4번에 린드너 같은 경우에 소적 발효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답은 2번이었죠. 다음 2번에 보시면은 기존의 세 사람 말고도 지금 현재는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의 역사와 발전에 공헌한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복수 정답이 아니라 한 가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제임스 왓슨과 크릭이라고 했잖아요. 왓슨과 크릭의 경우에는 바로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DNA에 해당되는 이중 나선 구조 내에서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 이렇게 해서 이러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왓슨과 크릭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 조절인 오페론설 이렇게 했었는데 보시면은 오페론설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뭐였었냐면은 특히 이제 세균 같은 원시핵 세포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의 조절 유전자, 그러니까 조절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서 조절 유전자, 구성 유전자가 있었는데 마치 오페론에 의해서 전체가 조절되더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오페론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페론설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모나드와 자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나드와 자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페론설은 제창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이름들 이거 알아놓으세요. 오페론설. 이거는 이제 세균 이런 데서 원시핵 세포에서 조절 유전자, 구성 유전자가 있어서 오페론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는 오페론설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조셉 리스터라고 해서 수술에 의한 상처에 석탄산, 페놀을 이용해서 바로 감염률을 낮추었다라고 해서 위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조셉 리스터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멜바이즈라고 했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산모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제발 손을 소독하고 가운도 깨끗하게 입고서 환자들을 대하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제멜바이즈였다 라고 했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은 이 도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항생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읽어보세요. 바실러스 브레비스가 생산하는 그라미디신, 그 다음에 뭐 시딘이라는 혼합물에 해당이 되는 항생제였는데 티로트리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상처에 화상에 사용하는 연고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였다라는 경우에 도보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다라는 건 참고로 보시고 4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왓슨과 크릭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DNA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했으면은 바로 오페론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틀렸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이었고요. 3번 문제로 해서 잘 물어봐요. 또 다음에 해당하는 과학자는 하고 물었잖아요. 특정 병원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germ theory, 그래서 병원균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립을 했고요. 탄저균은 따로 있구나, 결핵균이 따로 있구나, 콜레라균이 따로 있구나, 폐렴균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각각 해당이 되는 것을 분리 확인하였다라고 했고요. 또 고체배지, 그전에는 다 액체배지였었는데 젤라틴을 첨가한 고체배지를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의 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바로 이제 세균의 아버지라고 말했던 코우였었죠. 코우, 독일에서의 코우였던 거. 그래서 코우하고 바로 파스테르하고 둘이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코우는 독일, 파스테르는 프랑스라고 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코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또 자, 4번 보시면은 루이 파스텔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알아서 생기더라라는 자연 발생설이었었는데 바로 이제 파스테르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 해당이 되는 거를 이렇게 있었던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알콜 램프로 해서 여기를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있어서 끓여놨더니 아무리 그전에는 끓였어요. 육즙을 끓인 경우에도 끓였다라고 한 경우에도 끓였는데 바로 이제 여기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와서 부패를 시킨 거였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콜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부려 버린 거예요. 파스테르가 구부리게 되면서 한번 이렇게 끓여놨더니 공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끓여놓은 거에 해당이 되는 수증기가 이렇게 곡선 부분에서 이렇게 맺힌 거예요. 맺히다 보니까 이렇게 끓여놓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구부러져 있는 목, 그래서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수증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서 바로 끓여놓은 곳들에서는 미생물이 더 이상 그러니까 부패가 발생되지 않더라. 그래서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된다라는 바로 이제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물 속생설을 찾아낸 사람은 파스테르였고, 제가 그림 보여드렸었죠. 파스테르 박물관에 지금도 이 백조 초창기에 이거를 실험을 했었던 것이 이제 보관되어 있었던 것, 박물관에도. 그래서 바로 백조목 플라스크를 고안해서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들어온다, 발생된다라는 생물 속생설을 증명하였고요. 또 이 당시 프랑스에서 미생물에서 포도주에서 자꾸 신맛이 나요, 산패가 돼요 라고 했었을 때 바로 60도씨 20-30분 살균을 해보세요 라는 저온 살균법을 적용해 줬고요. 효모를 통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 약간 혐기적으로 이루어졌었을 때, 공기의 차단을 바로 유입시키지 않았을 때, 공기 차단을 시켰을 때 알코올 발효가 더 잘 일어나더라 라는 효과를 파스테르 효과라는 개념을 확립을 하였고요. 자, 알코올 발효는 효모, 그전까지는 효모가 분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효모를 갈아버린 거예요. 효모를 박박박박 갈아버린 다음에 그 추출물에 해당이 되는 걸로 발효를 시켜봤는데도 발효가 일어나네? 효모 자체가 분비한 것이 아니라 효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어떤 효소에 의해서 발생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물질, 어떤 효소를 지마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했던 것은 바로 파스테르가 아니라 부흐너 형제, brother. 형제가, 그러니까 부흐너가 발견했다라고도 하고 형 동생이었던 부흐너 형제가 발견했다라고도 해요. 지마제. 발효에 관련된 것은 효모가 아니라 효모가 가지고 있는 효소였구나. 그 효소의 이름을 지마제라고 했다라는 거.